이 성형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비용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금액이 틀리지만 또 잘 보면 이러면 너무 힘들죠. 만족도가 떨어지고 진짜 힘들어요. 맞추기가 힘들어.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모습에서 먼저 눈을 보시면 눈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뒤쪽이 트여 보여서 또렷하고 살씀 같은 눈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수술법은 뒤트임이나 쌍꺼풀 절개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눈을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이 양쪽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오른쪽이 약간 더 크고 왼쪽이 살짝 작아 보이는. 이 성형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사람 얼굴은 다 다르거든요. 전부 다 양쪽 좌우가 달라요. 진짜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를 발견해요. 왜냐? 수술을 받기 전에는 내가 원래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볼 이유도 없고 굳이 관심 있게 봐서 뭘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이 잘 됐나 이게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 맨날 봐요. 하루하루 붓기가 생겼을 때 붓기가 빠지는 과정에서 계속 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게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비대칭이에요. 양쪽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눈 수술을 한 경우에 눈이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이 무조건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쌍꺼풀이 왜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원래 다르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오른쪽 눈이 크고 왼쪽 눈이 작죠. 보면 눈이 살짝 나온 편이에요. 옆에서 보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이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가 여기랑 보시면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열려 보이죠. 그리고 눈의 모양을 잘 보시면 눈동자가 뒤쪽이 좀 더 많이 보이죠. 앞쪽보다. 그런 눈이에요. 눈매 자체가 약간 덮여 보이는, 눈동자가 이렇게 덮여서 좀 살짝 개슴츠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눈이고, 눈 위에 보면 주름이 살짝 있어요. 쌍꺼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름이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죠. 옆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옆에서 보면 제일 특징적인 게 눈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안구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 눈 두덩이가 보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요. 눈썹보다 안구가 더 앞으로 나와 있죠. 지금 이런 특징적인 눈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쌍꺼풀 수술은 이렇게 여러 겹이 되어 있는 주름을 하나의 쌍꺼풀 선을 만들면서 매끈한 하나의 라인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눈도 또렷해 보이고 양쪽이 훨씬 좀 깨끗하게 딱 맞는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이분은 지금 살짝 졸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졸린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이 눈이 좀 튀어나온 것, 약간 돌출된 거랑 연관이 있어요. 눈이 좀 돌출되신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 뜨는 근육이 안구를 따라서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데, 이게 약간 돌출된 경우에는 이게 움직임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을 또렷하게 해주고 눈 뜨는 거를 좋게, 졸린 눈을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좀 좋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졸린 눈이 계속되면 눈을 뜰 때 약간 눈썹을 이렇게 올리게 돼요. 눈 뜨는 게 힘이 약하고 잘 안 떠지니까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이마에 있는 근육을 써서 눈을 살짝 올리거든요. 쌍꺼풀을 잡았을 때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꾸 당겨져서 이거 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해서 눈 뜨는 힘을 좀 강화시켜주면 눈썹을 올리지 않고도 눈을 잘 뜰 수 있게 돼서 쌍꺼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트임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뒤트임은 사실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뒤쪽에 있는 뼈 있잖아요. 이 뼈보다 더 나가게 틀 수는 없거든요. 안구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틀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쪽이 완전히 올라가서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눈이 좀 나오신 분들은 뒤트임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효과도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눈이 좀 커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상담을 받으신 경험은 없다. 그 이유는 근처에 성형외과 없고 병원마다 금액도 실려서 천차만별 고르기 어려워서 그렇다. 수술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비용. 병원마다 금액이 틀려서. 그 외 묻고 싶은 사항, 각각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부작용 궁금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금액이 틀리지만 또 잘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항목을 딱 정한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딱 보면 잘 상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비슷비슷해요. 아주 크거나 아주 높은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슷비슷은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술 후 회복기간. 회복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처가 회복되는 거를 따라가요. 뭐 눈 수술이든 그런 어떤 지방 흡입술이든 제일 많이 붓는 거는 수술하고 한 2, 3일 그 다음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까지 붓기가 대부분 빠지고요. 일주일만 지나도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3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처가 약간 유착기라 그래서 이제 오그라들면서 좀 조이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붓기는 빠른 분은 한 일주일, 긴 분은 한 2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만 돼서 경과를 보러 오시는데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한 달째 붓기가 있다. 이거는 조금 드물어요. 그래도 아주 드물게 좀 남아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좀 특징적으로. 그분은 원래 자기가 아세요. 난 좀 붓기가 있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좀 다른 이유겠죠. 부작용이라고 하면 눈이 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 눈 수술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간단한 수술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어려운 수술이기도 한 게 또 눈 수술이에요. 이게 어떤 쌍꺼풀 수술이 모양도 모양이지만 기능에도 좀 영향을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위들은 보통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보고 수술을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맞춰주는 건데 눈은 가만히 있으면 감은 거잖아요. 뜬다는 건 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맞추는 수술은 아마 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임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양쪽이 딱 있기 때문에 양쪽을 보기가 너무 좋아요. 양쪽 차이를 보기가 다 느껴지는 수술인 거죠. 하고 나면 딱 보면 양쪽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꺼풀의 굵기부터 앞쪽에 있는 모양, 뒤쪽에 뻗어가는 모양까지 정말 눈동자의 크기, 눈동자 앞쪽과 뒤쪽에 보이는 정도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참 어려워요, 눈 수술은. 근데 그거를 다 맞추겠다고 하면 사실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만족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고 또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내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목표를 하고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잘 보셔야죠. 먼저 수술 전의 모습을,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또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상담을 통해서 아셔야죠. 아, 나 이런 상태구나. 내가 좀 이렇게 다르고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그래야지 수술을 받고 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좋은 거죠, 그게.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얼만큼을 원하는지, 그 수술하시는 분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러면 너무 힘들죠. 만족도도 떨어지고. 눈 수술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걸 맞추려고 하죠. 쌍꺼풀의 크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쌍꺼풀이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껍다. 이건 너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추는 거는 참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들 이제 수술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것까지도 정말 많이들 맞추세요. 자기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좋은 병원을 잘 찾아서 상담을 잘 받으시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원하는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담 우선생의 우선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